오늘은 접영의 전반적인 개요, 자세, 킥, 풀, 호흡, 타이밍 등을 수영책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이론 및 코칭론 수강 모집하고 있습니다. 21년 10월 14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시작합니다. 많은 문의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접영은 다른 종목과는 다르게 멈추는 동작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유선형 자세를 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 부분 입수 직후 영상과 같은 자세를 접영의 기본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때의 자세에 따라서 접영이 제대로 되느냐 아니면 제대로 되지 않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최소한 지금 영상과 같이 다리의 내려가기가 끝났을 때 발끝의 깊이와 가슴의 깊이가 비슷해야 접영의 돌핀 동작에 맞도록 머리, 가슴, 엉덩이, 허벅지, 발이 같은 높이와 깊이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가장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이 동작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 경험에 의하면 처음에 접영킥을 배울 때 일단 다리를 모아서 위아래로 흔들어 차는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니고 킥을 눌러서 차면서 엉덩이를 위로 들어 올리는 연습을 강조하기 때문에 머리가 깊게 들어가고 손이 깊게 들어가더라도 일단은 엉덩이가 올라가도록 만드는 것이 정상이라는 편견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두 다리를 모아서 위아래로 차면 자연스럽고 또한 당연하게 엉덩이는 위아래로 움직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근래에 와서는 영상과 같이 돌핀 동작의 위아래 움직임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런 동작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일반인들이 이런 동작을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반인들의 경우는 앞의 동작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선수들의 경우는 현재 이런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위아래 영상을 확인해 봐도 같은 자세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른 모습 같습니다. 당연히 위의 자세가 하이엘보우 캐치 동작을 만드는데 유리하기도 하며 앞에서 뒤까지 손이 이동하는 거리가 짧아져서 쓸데없는 힘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두 영상을 비교해 봐도 위의 영상이 돌핀 동작도 작으면서 유선형 자세에 가깝고 하이엘보우 동작을 하기에도 좋으면서 힘의 낭비도 적은 상태임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킥을 차는 동작도 아주 짧고 간결하게 차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킥을 강하게 차더라도 팔을 돌리면서 킥을 차야 하기 때문에 빠르게 가속이 되고 있는 데다가 중간에 다른 느린 가속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것이 추진력에 보탬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킥의 강도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엉덩이가 올라가는 높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엉덩이를 올리기 위해서 차는 입수킥이 작아도 될 뿐더러 출수킥 역시도 상체가 올라가는 높이가 낮기 때문에 출수킥 역시도 아주 크게 차야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즉 접영에서 기본 자세는 입수 시에 이루어지는 가슴과 발의 깊이가 비슷해야 하고 이때 입수된 손이 최대한 물 표면에 유지되어야 하며 엉덩이도 손과 같은 높이에 유지되는 것이 좋습니다. 양손의 입수는 가능한 어깨 넓이가 적당하지만 약간의 유연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입수 위치에 따라서 캐치 동작에 들어가는 자세가 약간의 차이가 있게 마련입니다. 지금 영상의 선수는 어깨 넓이에서 입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손을 약간 바깥 방향으로 돌려서 캐치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캐치 동작을 하면서 바깥 방향으로 조금 회전을 시키는 이유는 입수된 위치에서는 자유형과 같은 캐치 동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펠프스 같은 선수도 캐치 동작을 상당히 넓게 하고 있는 편입니다. 손의 입수가 어깨 넓이보다 넓게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넓게 옆으로 돌리면서 캐치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는 캐치 동작에서 하이엘보우가 확실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키 리카코 선수의 경우도 앞에 여자 선수처럼 어깨 넓이로 입수해서 아주 약간 바깥 방향으로 손을 회전시키면서 캐치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풀과 푸시 동작은 캐치 동작에서 만들어진 하이엘보우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하완 전체로 물을 뒤로 당기고 밀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캐치 동작에서 만들어진 상태를 유지하는 편이기 때문에 캐치 동작에서 하이 엘보우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마지막 피니시 동작은 영상의 선수가 잘 하고 있는 편입니다. 거의 허벅지에 이르기까지 손바닥이 뒤를 보고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손바닥이 안쪽으로 돌아가서 최대한 끝까지 추진력을 얻고자 노력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힘을 빼고 손을 돌림으로써 저항을 줄여서 출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리카버리에서 두 선수의 가장 커다란 차이가 나타났는데요. 리카버리를 하면서 두 선수는 위의 선수는 아래로 거의 가라앉지 않으면서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 반면에 아래의 선수는 허리가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몸의 저항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리카바리를 하면서 최대한 유선형 자세를 유지하면서 다리를 올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래의 선수는 다리를 미리 올리기 때문에 허리가 밑으로 가라앉으면서 저항을 만들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수 이후에 리카바리를 하면서 최대한 몸을 일자로 편 상태로 물을 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펠프스 선수의 경우도 상당히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앞에 리카코 선수가 돌핀 동작이 작기 때문에 좀 더 쉽게 물을 타고 넘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리카버리는 사실 최대한 양팔을 물 표면과 가까이 유지하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유연성의 정도에 따라서 리카코 선수처럼 조금 위로 들어올리는 경우도 있는 반면에 남자 선수들의 경우는 되도록 낮게 돌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팔을 낮게 돌리면 아래로 가라앉을 확률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위를 돌리더라도 회전 속도가 빠르면 몸이 떠 있을 수 있는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킥은 모두 아시다시피 올려차기와 내려차기 그리고 입수킥과 출수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입수킥의 역할은 손이 입수하면서 몸이 앞으로 넘어갈 때 킥을 차서 엉덩이를 올려주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추진력을 주는 역할보다는 몸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리를 약간은 눌러 차는 듯한 느낌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아래로가 아닌 대각선 방향으로 뒤로 눌러 차야 합니다. 또한 킥을 차면서 엉덩이를 올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려차기의 시작은 허벅지의 올려차기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즉, 올려차기와 내려차기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입수킥은 팔이 위에서 리카버리 되는 동안에 출수킥에서 리카버리가 이루어지고 다시 내려차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깊은 위치에서 올라와서 입수킥의 내려차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주 짧고 간결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의 경우는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해서 마치 입수킥은 엉덩이를 올리기 위한 동작이기 때문에 너무 깊게 차고 그로 인해 다리가 올바른 위치로 올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출수킥의 경우는 팔이 스트로크를 하는 동안 충분히 킥을 세게 찰 수 있도록 머리와 상체가 위로 올라가면서 허리가 아래로 휘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코어의 힘과 허벅지의 힘을 이용해서 내려차기를 아주 강하게 찰 수 있는 자세를 취할 수 있습니다. 대신 반대로 출수킥의 올려차기는
다리를 위로 들어 올리는 시간이 아주 짧기 때문에 리카버리를 하면서 최대한 몸을 펴서 다리가 최대한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입수킥을 간결하고 빠르게 차서 다시 엉덩이가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리카버리를 하고 머리를 들어서 호흡을 할 때 최대한 물 표면과 가까운 위치에서 해야만 입수킥을 올바르게 찰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네 번째는 호흡입니다. 호흡은 대다수의 선수가 머리가 입수하고 다시 머리를 들고 위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코로 내쉬면서 올라와서 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에 나머지 숨을 입과 코로 동시에 내뿜어서 수면과 입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서 바로 입과 코로 숨을 들이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영상과 같이 호흡을 하지 않을 때는 숨을 멈추기도 하고 또는 아주 조금씩 코로 내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선수의 경우도 앞에 선수들과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호흡의 경우는 본인이 편리한 방식을 택해서 가장 호흡이 편안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은 기본적인 예의일 뿐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은 가장 기본적으로 두 가지만 분명하게 확인하면 됩니다. 첫째는 손의 입수와 동시에 킥의 내려차기가 끝이 나느냐, 둘째는 손의 출수와 동시에 출수킥이 끝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반인 여성들의 경우는 힘이 모자라서 그런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출수킥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손이 출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손이 입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수킥은 끝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도 이런 현상은 돌핀 동작은 상하 움직임이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는 되도록이면 돌핀 동작의 상하 움직임을 줄이면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영상이 제법 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도전을 통해 즐거운 수영하시기 바랍니다. 아자! 화이팅!